아이템 카운트는 아까 받았던 리스트에 길이를 해주고, 아이템 빌더에는 잠시만요. 리스트 타일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타일에서 일단 타이틀에는 받아온 리스트의 해당 인덱스에 들어있는 파일 이름을 붙여줘야 되는데, 이게 정확히 저도 몰랐는데, 잠시만요. 파일 리스트. 그러니까 이 파일 네임 리스트가 이 IO 디렉토리에서 리스트 싱크로 오는 거잖아요. 내가 리턴 값이 뭐 파일 시스템 엔티티라는 뭐 파일에 관련된, 그러니까 스트링 값이 아니라 파일에 관련된 뭐 어떤 객체를 리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드가 좀 지저분해지는 게 싫긴 한데, 이런 식으로 이제 투 스트링만 쓰면은 될 줄 알았는데, 너무 그 앞에 이제 그 앞 주소 앞뒤로 파일이라는 것도 붙고, 또 그 작은 따옴표가 한 개씩 붙어서 얘가 이제 파일 패스로서 기능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처럼 서브스트링을 이용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만 쓰도록 고쳐주겠습니다. 잠시만, 조금 전에 그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definition 파일, entity, 네, 거기서요. 네. 거기 보면은 그 파일 시스템 엔티티 한번 들어가 볼까요? 거기에 무슨 패스가 거기 있네요. 그럼 다시 원래 소스로 돌아와서, 아, 그렇죠. 저도 이제 못 봤는데, 몰랐는데,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보는 거죠. 토스트링까지, 그것도 토스트링도 없애버리고, 거기서 그냥 패스라고 적으면 됩니다. 그렇게 끝입니다. 그렇네요. 네네. 예. 그러면 일단은 이게 또 작업할 게 남아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그 여기에 띄우려고 하는 거는 이제 파일 이름만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그럼 이따가 파일 보면 네임이라는 또 함수가 있지 않을까요? 한번 그게 점 들어보겠습니다. 찍으면은 파일 네임만 출력할 수 있는 뭔가 나오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 파일 시스템 엔티티에 패트 대신에 그냥 파일 이름만 나오게 하는 게 있지 않을까요? 그럼 그 함수 안에 들어야 되겠네요. 그 이상하게 팝업에 네네. 그 힌트가 안 나오네요. 네, 좀 그러니까 거기서 한번 들어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네, 거기서 파일 네임만 나오는 부분 URI가 보니까 네네. 그 URI가 아무래도 조금 더 짧은 경로인 것 같고요. 뭐 파일 이름이라든지 밑으로 한번 내려볼까요? 뭐가 있는지 볼까요? 밑으로 내리면은 네. existing도 있고 미니임도 있고 밑으로 계속 내려야 되겠네요. 유실과 있고 그걸 한 번에 보려면은 왼쪽에서 왼쪽에서 밑에서 두 번째 아이콘 이거요? 맨 밑에서 있는 그거 그거 클릭하면은 함수가 이제 또는 속성이 뭐가 있는지 이제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거. 아, 파일에서 그 파일은 저 위에 다른 건가 보네요. 파일 시스템 엔티티 맨 밑에 파일 시스템 엔티티가 있네요. 거기에 파일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거기 밑으로 내려볼까요? 거기서 파일이 없고 패스가 있고 타입이 있고 밑으로 한번 내려볼까요? get 파일인지 없네. get 타입 파일 시스템 엔티티 아마 거기서 파일을 위로 조금 올려볼까요? 금방 좀 있을 것 같은데 파일 이름만 딱 가져오는 게 있을 것 같은데 URI URI는 또 하나의 어떤 객체가 되니까 URI 쪽으로 클릭해 보시겠습니까? 메뉴에 네. 있는 거. 네.
거기서 거기 안으로 또 들어가면은 URI 있죠. URI 파일, 아마 그게 파일 이름만 딱 밑에 나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URI 맨 왼쪽에 있죠. 네, URI 안에 그 안에 들어보십시오. URI 안에 URI가 베이스가 있고 베이스가 아마 파일 이름인 것 같습니다. 보면은 라인 거기서 베이스가 있죠. 베이스가 네네. 뭐죠? 그래서 다시 소스 코드에 들어와서 그러면은 네. URI.base라고 해보십시오. 거기 원래 거기 말고 거기서 URI.base 그렇게 하면 될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하면 파일 이름에서 확정자도 빼고 그냥 파일 이름만 딱 나올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하면은 예, 그럼 일단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뭐안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일단 클릭을 했을 때는 플레이어를 이제 그러니까 플레이어 기능을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따로 페이지를 만들어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파일 플레이어 페이지 뭐 이런 식으로 대충 해서 만들어 주겠습니다. 왜 빨갛 그리고 이번에는 그냥 눌렀을 때가 아니라 길게 눌렀을 때 삭제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요. 이 삭제가 될 때는 바로 삭제를 해버리면은 실수로라도 뭐 삭제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얼럿 다이얼로그를 써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를 받아서 컨텐츠에는 다이얼로그가 뜨면서 선택한 파일을 삭제할지 아닐지를 묻고 삭제 기능으로 텍스트 버튼을 만들어서 왼쪽 버튼은 취소를 하는 버튼, 그냥 다이얼로그를 닫아버리는 기능이고요. 오른쪽은 실제로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겪었던 실수
가 있는데 그냥 파일만 삭제해버리고 리스트를 갱신을 안 해주니까 그 파일은 실제로 없는데 리스트에만 남아있는 경우가 생겨서 에러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파일을 삭제하면서 바로 리스트에서도 그 인덱스를 삭제해서 갱신을 해주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삭제가 된 것을 유저가 확인할 수 있도록 토스트를 또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낵바. 내용 뭐 간단히 삭제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제가 이거를 실제로 써보니까 그 기본 설정 값이 4초인가 그래갖고 엄청 길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디폴트 값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훨씬 더 짧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이제 어쨌든 그 누르면은 다이얼로그가 닫혀야 되기 때문에 내비게이터 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그 리스트 페이지까지도 완성이 됐고요. 제가 컴퓨터가 사양이 좋으면은 그 코드를 쓰면서 하나하나 보여드리는 방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저번 주에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컴퓨터에서 지금 그 줌에서 화면 공유까지 하면서 그 시뮬레이터를 계속 켜게 되면은 뭐 소리가 나고 말고를 떠나서 돌아가질 않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플레이어 페이지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여기가 저희가 그 페이지 이동을 할 때 뭐 실제로 어떤 파일을 재생해야 되는지 보내줘야 되니까 이렇게 리스트에서 해당 인덱스에 그러니까 인덱스에 속하는 파일을 전달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빨간 줄이 뜨니까 임포트를 또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 뜨는 이유는 저희가 지금 이 페이지를 불러왔을 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없어서 그런 것 같네요. 일단은 그 플러터 사운드를 임포트를 해주겠습니다. 네, 저희는 트랙이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줄 건데 이거는 이제 이닛 스테이트에서 초기화를 시켜줄 거기 때문에 레이트 키워드를 넣어주고요.
트랙에는 트랙 패스에서 다음 파일에 패스를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진짜 너무 간단해서 좀 놀랐었는데, 저희가 그 저번 주에 할 때는 플레이어를 설정하는데 엄청 고생을 했었잖아요. 물론 뭐 제 실력이 부족해서인 것도 있지만, 근데 여기서는 그냥 사운드 플레이어 UI 위젯에서 이렇게 설정해 주면 끝입니다. 그래서 앱바의 타이틀에는 아까 URI 베이스였나요? 똑같이 그냥 어떤 파일이 선택이 됐는지 보여주고, 어디에는 children, 이게 그 플레이어 하나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컬럼을 쓸 이유가 없는데,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컬럼을 안 쓰게 되면은 이 위젯 자체가 우리가 실제로 그 보던 그 길다란 화면에 왼쪽에는 재생 버튼이 있고 오른쪽에는 그 일시정지나 정지 버튼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에는 이제 긴 슬라이더가 있어갖고 버튼을 이동시켜서 재생 위치를 바꾸는 그 위젯이, 그러니까 그 UI가 제대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제대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컬럼을 넣어줬고요. 그래서 실수가 없었다면은 잘 돌아갈 것 같은데, 하기 전에 먼저 익스포트해서 지금 만들어준 파일들을 다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SRC를 왜 해야 되죠? SRC 익스포트를 하는데 네네. 익스포트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 두 개는 아, 이거 안 해도 됩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줄은 왜냐하면 앱에서 직접적으로 안 쓸 거니까 내부적으로만 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안 해야 될 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냥 이대로 해서 음.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저장이 안 됐네요. voice recorder display dot. 그 파일 저장이 안 됐습니다. 아, 저장하고 네. 네. 그 밑에 problems라고 일이 나오네요. 밑에 탭에 터미널 옆에 밑에 터미널 창에 옆에 problems라고 해가지고 뭐별 건 아닌 것 같네요. 네. 이거 아까 써준 것 같은데. 파일 네임 저 위에 있는데요. 파일 네임이라고. 아, 실수할 뻔했네요. 여기 패스가 아니라 이제 파일 네임을 써줘야 됩니다. 음, 오케이. 네, 얘도 저장한 다음에 잠시만요. 이거 시뮬레이터 어디다 놨지? 아, 여기 있습니다. 컴퓨터가 상당히 느려서 빌드하는데 좀 오래 걸릴 거예요. 물 한 잔씩 마시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네, 일단은 바꾼 대로 잘 나오는 것 같고. 아, 테스트. 어? 아, 처음부터 난관에. 지금 이제 제대로 동작을 안 하는데 왜 제대로 동작을 안 하는지를 네, 찾아야 되는데 그 지금 힌트를 지금 못 찾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실행을 할 때 start without debugging 이렇게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문제가 있으면 디버깅을 해서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디버깅을 이제 옵션을 선택을 안 하고 실행하니까 아, 디버깅을 이게, 알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런 거 아닐까요? 예, 제가 사실 디버깅 음, 그 툴을 사용할 줄 음, 몰라서 음, 습관적으로 이제 그 디버깅 없이 하는 음. 걸 선택을 하는데. 네, 그럼 다시 한번. 100%그 start without 디버깅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무조건 디버깅을 합니다. 그 첨단에서 코드를 한번 푸시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제 컴퓨터에서 실행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 기술로요? 예, 예. 그래서 같이 문제점을 한번 찾아봅시다. 네. 아, 풀을 한번 하라네요.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바꾼 걸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accept current를 하고 있습니까? 음, 네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2가 있죠. 그럼 클릭해 볼까요? 아, 그거 두개 지우면 되겠네요. 7번 라인, 8번 라인 지우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다시 한번 푸시해 보시겠습니까? 네. 아, 다시 커밋하고, 아, 네. 네. 네, 자, 저도 한번 실행해 볼게요. 네.
하나, 둘, 하나, 둘. 디스플레이에서 코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스타트. 코드든 코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스탑. 코드. 그 터미널 창에 fs 해가지고 명령어 나오는 것들은 자동으로 출력이 됩니까? 터미널 창이에요? 터미널 창에 실행을 하면은 터미널 창에 예, 그거 fs 그냥 그 패키지 디폴트 값인 것 같아요. 자동으로 출력된다는 거죠. 네네. 네. 이거 됩니까? 여기 보면은 네. 그 get file name list라는 함수가 voice recorder display 파일이 있는데 이 함수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아, 제가 이걸 한번 프린트 한번 볼게요. 이게 뭐 하는 건지. 이게 asynch네요. asynch니까 뭐 상관없긴 한데. 그네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그 눌렀을 때, 네. 그러니까 그 파일 리스트라는 텍스트를 눌렀을 때 네. 이 파일 그 네임 리스트를 같이 보내주잖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일 그 그렇죠. 리스트를 여기다가 전달해 주도록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전달하기 전에 얘를 이제 그러니까 값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 네네. 값을 안 넣어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get 네. application document directory 함수가 이게 그 핸드폰에서 쓰는 그냥 공용 문서 폴더입니까? 아니면 앱에서만 해당 앱에서만 쓸 수 있는 문서입니까? 문서 파일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get application document directory라는 폴더가 있는데 네네.
이 폴더가 네. 그 핸드폰에서 사용하는 문서 폴더인지 네네. 아니면은 그냥 앱에서만 쓸 수 있는 임시 폴더인지. 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그냥 그 패스 프로바이더의 예시에 이렇게 나오길래 이렇게 음, 썼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도 접근이 가능한지 안 그렇죠. 한지를 그거는 따로 알아봐야 될 것 음,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파일 네임 리스트. 그러면 녹음이 끝나면은 파일 네임 리스트를 업데이트 해줘야 되겠네요. 파일 네임 리스트를 녹음이 끝나면은 그래서 파일 네임 리스트에서 녹음이 끝나면은 저 함수를 get 파일 네임 리스트 함수를 호출해주면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그러면은 URI라는 함수가 없다고 막 뭐라고 하네요. 잠시만요. 그래서 URI가 파일 리스트 URI 베이스에서 패스를 그냥 URI.base라는 함수는 하니까 에러가 나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럼 얘를 패스로 바꿔주겠습니다. 네, 패스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많이 녹음을 했었네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하려고 했던 게 이거를 이제 이 숫자 파일만 남기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그 스플릿 해가지고 팝 한번 하면 되겠네요. 또 라스트 하면 되겠네요. 파일 네임 path 다음에 거기서 스플릿이라는 함수가 많이 있습니다. 스플릿 그리고 슬래시는 문자 이름이니까 가로로 따옴표로 하고 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점 라스트 아니요 거기 말고 가로 다음에 점 라스트 막 그렇게 하면 파일 이름이랑 확장자만 나오지 않을까 막 그렇게 될 겁니다. 오, 네. 확장자도 없앨 수 있겠고요. 일단은 그렇게 하고 캐스트 백 이 파일들은 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그게 어디서 온 건지 이게 그 애플리케이션 도큐먼트 뭐죠? 디렉토리가 앱 네네. 내에서만 쓰는 임시 공간인지 아니면은 전체 디바이스에서 쓰는 공용 공간인지 공용 무슨 공간인지 제가 그 소스 코드에 나오는 설명을 읽어도 모르겠습니다. 잠시만요. 소스 코드에 뭐라고 써놨죠? 보니까 test to where the application may place data that is using or commit others used to define your application. This is the get to API. Get external storage directory. 어쨌든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어, 네, 우선 일단 실행을 마찬가지로 거기도 파일 네임을 해줘야 되겠네요. URI path line 28. 네. 해서 일단 그렇게 할까요? 네. 네. 예, 잘 나옵니다. 이거 아마 제가 녹음
안 해놓은 것 같은데. 네, 들리시죠? 그래서 네, 안 들립니다. 실제로 그 네네. 하나, 둘, 하나, 둘. 하고요. 정지 기능 되고 일시 정지 기능 되고 이렇게 슬라이더 이동도 잘 됩니다. 음, 그리고 뒤로 가서 삭제를 누르면 네, 삭제도 잘 됩니다. 그, 스낵바도 나왔었고요. 네, 저 동작하는 거 좀 전에 확인했습니다. 녹음하고 플레이 하니까 되네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실제로 동작은 잘 하는 것 같고. 이게 그 저번 주에 할 때는 그냥 예제를 구현하는 데만 이제 신경을 쓰니까 솔직히 막 재미도 없고 좀 이 플러터 사운드 자체가 만들기는 되게 잘 만든 것 같은데 좀 설명이나 뭐 예제라든지 그런 게 너무 부족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번 주에는 좀 재미가 없었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거를 이제 구현을 하려고 하니까 어떤 그냥 그 패키지의 어떤 리드미 파일이나 아니면은 그냥 설명에서 나오는 거 이상으로 이제 제가 해야 될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음, 이제 노트를 펴놓고 어떻게 하겠다 해서 구상을 해서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좀 너무 잘 됐어요. 에러도 없이. 네, 다행입니다. 그래서 네, 저번 주에 좀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이거를 이번 주에도 제가 진행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좀 염려가 많이 됐는데 다행히도 UI 같은 경우에 뭐 만질 것도 없이 그냥 트랙에 패스만 넣어주면은 자기가 알아서 다 동작을 하게끔 뭐 이 패키지 안에서 그렇게 제공을 해주어서 네, 시간도 잘 맞춘 것 같고 네, 그 하는 작업 자체도 되게 재밌게 했습니다. 네,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로 이제 뭐 공짜로 이제 녹음 기능을 어떻게 만드는지 아주 쉽게 배웠습니다. 덕분에. 패키지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음, 제가 한 건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아요. 막상 코드를 보니까. 지금 가장 큰 OKT는 이제 그 폴더에 이제 게스토리지라는 이상한 파일이 있는 거죠. 네네. 지금 보니까 게스토리지가 앱에서 쓰는 스토리지지 않겠습니까? 네네. 실제 앱에서 쓰는 근데 사용자가 모르고 저걸 삭제해버렸다. 그러면 앱이 동작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OAT라면은 저 녹음 파일을 저장하는 폴더가 아까 그 애플리케이션 도큐먼트 디렉토리가 아니라 네. 그냥 다른 폴더가 돼야 되지 않을까. 아, 또는 그 get document 디렉토리 거기 그 폴더 안에 별도의 폴더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파일을 저장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뭐 그렇게 할 거 없이 그 리스트 타일을 리턴할 때 뭐 어차피 이거는 이제 그 녹음을 위한 리스트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확장자가 음, 없는 것들은 확인을 해서 아예 그 리스트 타일로 뿌려주지 않게끔 음. if문 그러니까 조건문을 줘서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럼 얘네는 어차피 유저가 폴더를 굳이 찾아봐 갖고 있는 한 확인이 되는 것도 아니니까요. 뭐 그런 용량이 엄청 쪽도 있을 크다면야 거라 생각합니다. 퍼포먼스에 그런데 문제가 되겠지만 정확하게는 원칙대로 하려면은 네네. 이제 폴더를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네. 굳이 앱에서 뭐 확정자 AAC라는 파일이 겹칠 염려가 없다. 그러면은 또 모르죠. 혹시라도 앱에서 엄청난 양의 그 이미지를 다운받아가지고 저기에 저장을 해야 된다. 네. 그러면 문제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온라인으로 MP3 파일을 많이 다운받아가지고 저 폴더에 저장한다. 하나의 폴더에 많은 파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네네. 많은 파일을 읽어드려야 되니까 문제가 될 수 있고. 근데 그런 염려가 없다. 그러면 사실은 조금 전에 김진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도 됩니다. 아, 그렇지만은
하나의 폴더를 만들어 가지고 고안 저장하는 것도 매우 간단하고 심플한 일이 되지 않을까 네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녹음 기능은 마치는 건가요? 아니면은 조금 더 추가 기능을 해가지고 조금 더 이쁘게 잘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 예, 근데 뭐 그 남은 게 만약에 그러니까 조금 더 예쁘게만 하는 거면야 사실 그때부터는 그냥 UI 그 위젯들 이용해서 바꾸는 거라서 지금까지 작업보다는 훨씬 뭐 수월할 것 같긴 한데 어, 네, 뭐 한다면야 하겠지만 새로운 기능을 좀 여러 가지를 더 추가해 보는 게 시간적으로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현재 그 새로운 기능을 추가를 한다면은 네네. 첫 번째는 그 폴더를 네, 이제 하는 거고 폴더를 제대로 독립된 폴더를 만들어서 하는 거고 두 네네. 번째는 우리 앱에 보면은 만능 앱에 보면은 네, 공유하기 기능이 있거든요. 네. 공유하기 소스 코드를 한번 열어보려면은 그 패키지 폴더를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패키지 폴더에서 소스 코드에서 패키지 아니면은 파일. 공유하기 기능이 너무 간단해가지고 패키지를 만든다는지 모르겠네요. 패키지에서 어바웃이 있고 피처에서 어바웃이 있고 쉐어라는 패키지는 없습니까? 보이스 레코드에서 네, 쉐어 서비스 있는가 모르겠어요. 서비스에서 서비스 폴더 안에 들어오면은 그게 안에 유틸이라는 파일 안에 lib 안에 src 안에 functions 이 쉐어라는 어떤 함수가 있습니까? 밑으로 내려보시겠습니까? 쉐어라는 함수가 없습니까? 쭉 밑으로 내려보십시오. 쭉. 그래서 왜냐면은 공유하기 쉐어는 기능, 없는 것 같습니다. 녹음한 거를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메일로 보낸다든지 또는 네네. 그게 기능이 너무 간단해가지고 따로 뭐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함수 하나만 호출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메뉴에서 우리 앱에서 앱 한번 내려보십시오. 앱에서 시뮬레이터 앱 거기서 백 해가지고 전체 메뉴에서 우리 앱을 친구에게 알려주기 클릭해 보십시오. 그렇게 뜨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 그 패스만 넣어주면 됩니다. 아, 네네. 그러면은 그리고 뭐 따로 할 게 없습니다. 근데 한 줄 함수 하나만 호출할 때 함수 하나만 호출할 때 그 녹음 파일 네네. 경로만 입력해주면은 자동으로 카카오톡이든 메시지든 이메일이든 공유가 되는 겁니다. 아, 예, 예. 아, 이거 그 구현을 다 해놔서 이제 사용하기가 편한 거죠. 구현하기 자체가 쉬운 건 구현 아니고. 자체도 없는 겁니다. 구현 자체도 없는 아, 거고 네네. 그 저거는 아무래도 거기서 오는 거겠죠. 플러트에서 오는 게 아니라 시스템 운영 체제에서 오는 걸 텐데 시스템 네네. 모르겠습니다. 이게 플러트에서 오는 건지 시스템에서 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이폰 시스템에서 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함수 한 노출하면은 즉 팝업창이 탁 열립니다. 사용자는 저기서 마음대로 어떤 앱에 공유할지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앱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공유할지는 그 우리가 녹음한 파일 패 그것만 지정해 주면 됩니다. 아, 예. 그러한 기능들 그러면 사실은 추가되어야 될 기능들은 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럼 일단 공유하기 그 어차피 여기에 이제 그 쉐어 함수를 찾아서 쓰면 되는 저희 거니까 함수가 어디 있는지 그거랑 그냥 검색을 쉐어로 해보십시오. 컨트롤 네, Shift F를 누르면은 거기 말고 지금 네, 컨트롤 키보드에서 컨트롤 Shift F 그러면 검색창이 나올 텐데요. 제가 한번 볼까요? 컨트롤 Shift F로 하면은 안 나오네요. 커맨드 Shift F네요. 거기서 쉐어라고 하면은 쉐어 플러스라는 함수가 있고요. 쉐어 버튼 레이아웃이 있네요. 쉐어 버튼 보면은 우리 앱을 친구에게 알려주기. 쉐어 버튼이라는 그 무엇이냐? 예, 위젯이 보입니다. 있네요. 네. 저 위젯 아니라도 근데 저 위젯 안에 보시면은 쉐어라는 아주 간단한 예, 보입니다. 보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 네네. 함수 모듈하면 됩니다. 그 함수 하나가 사실은 모든 걸 다 하는 겁니다. 네. 생각보다는 굉장히 간단하죠. 생각보다는 네. 굉장히 간단한데, 근데 그런 이제 기능들이 있으면 이제 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그 완성도가 좀 더 높아지겠죠. 예, 그러면은 그 새로 그러니까 그 아까 디렉토리에서 다른 그 안에 새로운 폴더를 만들어서 그쪽에 일단 저장을 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쉐어 함수까지 또 알겠습니다. 구현을 해서 깃에 푸시를 해 놓을게요. 가능하면은 그 지금 네네. 보면 앱 디자인이 그 네네. 녹음하는 화면에서는 앱 디자인이 앱 디자인을 따르는데 파일 리스트로 넘어가면은 그 네네. 스카폴더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디자인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아, 이 레이아웃으로 고쳐서 그럼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하려면은 네네. 그렇게 하려면은 그 라우트에 네. 그 페이지 이름을 넣어주고 src 우리 그 라우트 폴더 있지 않습니까? 아, 라우트 파일 네임 네네. 있어가지고 그게 서비스라는 폴더 밑에 있을 겁니다. 서비스라는 맨 위에 루트 폴더에 그 밑에 있겠죠. 그러면은 저 밑에 더 밑에 있겠죠. 더 밑에 그 파일 다 닫아보십시오. 그러면은 앞눈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거기 아닌가 보네요. 그렇죠. 거기 말고 그거를 다 닫아버립시오. 그걸 닫아버리 그리고 LIB 폴더 내려보십시오. 지금 헷갈리는데 LIB 폴더 안에 스크린 밑에 그 밑에 서비스 있죠. 거기에 라우트 네임스에다가 지금 네네. 보이스 레코드가 있는데 두 개를 더 추가해야 되겠네요. 보이스 레코더 파일 리스트 그리고 보이스 레코더 뭐 플레이 그렇게 하든지요. 그렇게 만들고 그리고 그러면은 그 패키지 밑에 보이스 리코더 그 만들 피처 밑에 보이스 리코더 만들지 않습니까? 네네. 보이스 리코더 디스플레이 클릭해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면은 레이아웃을 보면은 우리가 만든 레이아웃을 쓰겠죠. 왜냐면은 그 보이스 리코더 디스플레이는 앱에 있는 보이스 리코더 페이지에서 들어가 있는 거죠. 네네. 마찬가지로 다른 것도 그 파일 플레이어라든지 파일 리스트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맨 위에 앱 단에서 앱에서 페이지를 두 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아, 그 이쪽에서요? 그렇죠, 그렇죠. 그 네네. 스크린에서 두 개를 만들고 네네. 그리고 이제 이동하면은 그렇죠. 거기에 이제 두 개의 파일 스크린 파일 두 개를 더 만들고 레이아웃을 써가지고 바디에다가 네. 보이스 리코더 플레이, 보이스 리코더 파일 리스트 그렇게 포함을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은 앱 레이아웃이 보이면서 안에 내용만 보이스 리코더 파일 리스트라든지 보이스 리코더 플레이가 보이겠죠. 좀 찍고 저 파일 뭐 파일 리스트라든지 스크린이니까 다트 앞에 스크린을 적어줘야 됩니다. 스크린이니까 파일 이름 변경해서 그렇죠.
그걸 그렇게 복사하면 안 되고 다 씌우고 싹 다 씌워버리고 voice record screen dot 파일을 열어보십시오. 그걸 복사해가지고 그 안에 집어넣고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가 voice recorder 파일 리스트라는 네네. 걸 쓸 거니까 익스포트를 해줘야 됩니다. 아까 우리 익스포트 안 했죠? 아, 근데 이제는 익스포트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쓸 거니까 밖에서. 자, 그거 아마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개념은 이제 이해를 했죠. 네네네. 그리고 그 아까 파일 저장을 녹음한 파일 저장을 네. 그 get application document 디렉토리에서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파일 한번 열어보십시오. 소스 파일. 그 소스 파일이 아마 어디에 있죠? 그 함수가 어디 있죠? 그 함수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 함수 안에서 설명하기를 보니까 위에 조금 올려보시면은 on Android 해가지고 this uses get data directory API on the context. Consider using get external storage display. Get external storage directory instead 아, if data is intended to be visible to the user. 그러니까 뭐 말이냐면은 그 사용자한테 파일을 네네. 보여주려면은 consider using get external storage directory instead if data is being intended to be visible to the user. to the user라는 게 이해가 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 get external storage directory를 쓰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저장하는 파일이 다른 앱에서도 쓸 수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럴 것 좀 같습니다. 찾아봐야 되겠네요. 왜냐면은 이왕이면은 그 녹음을 하면은 녹음된 파일이 다른 앱에서 바로 쓸 수 있도록 그 도큐멘트 문서 파일에 바로 들어가 있으면 좋겠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get external storage 디렉토리 쓴다 하더라도 폴더는 하나 따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브 폴더를 만들어가지고 하면 되는데 네네. 그래서 이왕이면은 그거 말고도 함수가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get temporary 폴더인가 get temporary 디렉토리 함수가 많이 있을 겁니다.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함수를 써야지만 이게 파일이 다른 앱과 바로 공유가 가능할지 그걸 제가 모르겠네요. 저는 주로 get temporary 디렉토리만 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get 애플리케이션 디렉토리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녹음하면은 바로 다른 파일 쓸 수 있도록 다른 MP3 플레이어에서도 바로 쓸 수 있도록 공유 폴더에 문서 폴더에 저장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할 거는 이제 그 만능 앱에 맞는 UI 네네. 그리고 폴더를 뭐 공유 폴더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간에 서브 폴더를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다른 파일이랑 섞이지 않도록 네. 그 뭐 폴더 만드는 함수는 있습니다. 그 폴더 만드는 함수 써가지고 폴더 만들면 되고 그리고 이제 공유하는 기능. 공유 기능은 뭐 생각보다 간단할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세 가지 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우리 그 지금 참여하시는 분 중에서 다음 주라든지 다다음 주라든지 세미나를 한번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김진 선생님은 지금 하고 있고 저도 저 말고 저도 이제 여러 번 했고 저 말고 다른 분이 아마 해주셨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저 뭐지 그거를 아마 하면 좋을까 어떨까 생각하는데 네이버라든지 카카오톡이라든지 또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API가 있습니다. 그 공용 또는 공동 API, 공공 API라고 하죠. 공공 데이터. 그거를 가져와서 쓰는 방법을 하면은 활용도가 좀 많이 높지 않을까. 카카오톡만 하더라도
뭐 검색이라든지 지도라든지 또는 뭐 기타 로그인이라든지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으로 바로 친구 초대 날리는 API가 있죠. 또는 뭐 공공 데이터에서 날씨 정보를 가져가지고 날씨를 보여준다든지 그거를 우리 팀 멤버 중에서 한 분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떤 분이 할지는 모르겠는데 자, 채팅창이 조용합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또 한번 다음 주에는 마무리 그 녹음 기능을 완전하게 조금 더 보완해서 거의 바로 쓸 수 있을 정도 그냥 복사만 해서 바로 쓸 수 있을 정도 그 정도가 되면은 어떨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녹음을 하면은 분량이 얼마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양은 많지 않겠죠. 그렇죠. 네네. 뭐 제가 양이 볼 많기 때는 동안에 그렇죠. 예, 이거를 지금 얘기하신 게 이제 세 개잖아요. 하나는 공유 기능, 하나는 이제 UI를 원래 레이아웃이랑 통일되게, 그리고 그 독립된 폴더를 갖는 그거를 말씀하셨는데, 이거 사실 근데 이거를 뭐 세미나에서 발표하기는 제가 볼 때는 그 분량이 너무 부족한 것 같고, 이거는 그냥 제가 이제 나중에 뭐 과제 느낌으로 그냥 완료를 해서 GitHub에 공유를 하고 단톡방에 뭐 이거 마지막 업데이트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몇 분이 참여하는 거는 뭐 매번 다르지만 그래도 여러 명이 모여서 하는 건데 조금 유의미한 거를 발표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죠. 그런 생각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네. 그 팀원들 중에서 우리 만능 앱에 대한 기본 구조를 모르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라우트 네임이 뭔지 어떻게 라우트 네임에 그 라우트를 추가해가지고 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화면에 보이게 하는지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지금 팀원들이 또는 세미나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워낙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제 말이 없어가지고 그것도 몰라서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다행스럽게 김진 선생님은 잘 이해를 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도 그럴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그 녹화 파일 그게 아마 누락이 됐나 보네요. 녹화 파일이 거의 다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참, 녹음을 종료해도 되겠네요. 녹음 종료하고.